리플의 법무팀이 내년 2분기 미국 SEC와의 재판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플의 법무팀인 마이클 K. 켈로그의 경우는 2024년 2분기 SEC와의 재판에 모든 일정 참석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24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답변은 해당 분기 SEC와의 재판 참석일이 힘든 날짜를 통보해달라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하나의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XRP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지난 일주일 사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이 가격 자체는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자는 이 비트코인 채굴 활동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으로 이 온체인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인텔레그래프나 크립토포테이토 등 복수 외신의 경우는 이 BTC.com의 데이터를 인용 22일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 난이도가 6.17%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채굴 난이도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또한 해슐레이트도 400 해슐레이트를 넘어서면서 기존 최고치를 넘어설 조짐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슐레이트는 402.43 해슐레이트로 기존 최고치인 465 해슐레이트보다 13%더 낮은 수준인데요. 또 다른 블록체인 전문 데이터 분석 기업 코인워즈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역대 최고치인 55조 6,200억 해시를 기록했다라는 발표 또한 나왔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 기고가의 경우는 이 채굴 난이도 상승 추세에 주목하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 참여자가 네트워크 보안과 안정성을 확신한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였는데요. 한편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크립토 슬레이트의 경우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주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시가총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디어의 경우는 알트 인덱스 보고서를 인용, 지난 한 달간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카나안, HUT8 마이닝, 사이퍼 마이닝 테크놀로지 등 이제 주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에 무려 30% 하락한 67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분석 결과를 보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비트코인 가격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클래스노드의 설립자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곧 반등 후에 약 2억 원에 가까운 금액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클래스노드 설립자인 비트코인 이제 곧 반등 후 약 2억에 도달할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클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치가 정점에 달했음을 지적,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클래스노드의 얀 하펠과 얀 알레만의 경우는 23일 X 계정을 통해 미국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곧 정점인 106을 기록할 것을 예측, 비트코인이 이로 인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하펠과 알레만의 주장은 모든 그래프가 정점을 찍은 후 결국 내려온다는 분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DXY가 최고 정점인 106을 찍는 만큼 DXY는 정점 후 하락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 하펠과 알레만의 경우는 DXY는 현재 103.51을 기록 중이며 곧 106을 기록한 후에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후 비트코인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서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하펠과 알레만은 비트코인이 이번 주 회복 조짐을 보였으며 2024년 초까지 약 14만 4천 달러, 하나 약 1억 9,058만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생각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비트코인 회복 조짐으로 제시한 추가적인 근거는 비트코인의 과매도 지표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비트코인 과매도 지표는 현재 잠재적으로 많은 이들이 단기 이익을 거두는 랠리에 참여한 것을 뜻한다라며, 현재 과매도 지표는 정점을 기록한
통과한 후 곧 전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크립토 마켓의 상승, 이 불장은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이제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내년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리플의 법무팀이 내년 2분기 미 SEC와의 재판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됐다라는 입장을 얼마 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의 법무팀 이 마이클 K 켈로그의 경우는 2024년 2분기 SEC와의 재판에 모든 일정 참석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24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해당 답변은 해당 분기 SEC와의 재판 참석일이 힘든 날짜를 통보해달라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리플의 법무팀이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공식 문서에 따르면 리플은 4월에서 6월 사이 언제든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반해 SEC는 4월 15일부터 19일, 5월 1일부터 7일, 27일부터 31일 사이에는 재판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과 SEC의 소송은 난전으로 가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달 토레스 판사가 XRP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선언했지만 SEC가 이에 불복, 이 공식 항소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죠. 이에 리플은 현재 해당 재판의 변호인을 추가로 영입하는 한편 SEC의 항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본 소송을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파키스탄의 중앙은행 SBP가 이 XRP 등 암호화폐 장점을 인정하면서 수반되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한 2022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였습니다. 이 코인호텍에 따르면 보고서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는 것처럼 SBP가 리플사와 XRP를 활용해 국경 간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리플사가 리플을 국경 간 거래에서 유망한 선구자라고까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SBP가 XRP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이전에 암호화폐를 승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 이 암호화폐의 혁신을 수용하면서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SBP의 경우는 실크로드 암시장과 같은 악명 높은 사례와 FTX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이 테라폼 랩스 프로젝트의 붕괴 등과 관련된 암호화폐 산업의 변동성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11조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는 페이팔의 결제량을 넘어섰고 비자가 처리한 금액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게 되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다양한 수요는 주류 금융 거래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강조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하나의 리플 관련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XRP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한국 청년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XRP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XRP 관련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 암호화폐 투자에 강한 경향이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뉴스 원 코리아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Z세대는 주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더 알려진 거대한 암호화폐보다 XRP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제를 보게 되면 Z세대의 알트코인으로의 전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투자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분석에서 얻은 결과의 경우는 이제 그 다양한 연령대의 투자 행동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특히나 Z세대의 투자자들의 선택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기반한 투자 경향성을
조사한 결과 20대의 경우 20대인 Z세대가 공격적인 투자 경향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 신흥 투자자 세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알트코인에 뚜렷한 선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보게 되면 이 세대의 경우는 대략 82.5%의 Z세대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에 자금을 투자했음을 밝혔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XRP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며 대략 5명 중 1명 정확히 20.7%가 이 토큰 XRP를 주요 알트코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더 큰 맥락과 XRP의 역할이라는 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린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트코인의 인기가 급증하는 동안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연령 그룹에 대한 상반된 추세가 대조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30대 투자자들 여기 보이죠? Investors in their 30S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30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더 큰 친화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더 많이 투자했다라는 거죠. 이는 Z세대가 보다 새로운 알트코인을 탐험하고 잠재적으로 더 높은 리스크를 갖는 것에 더 개방적이지만 이전 세대는 여전히 검증된 암호화폐 리더들과 주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추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이제 그 암호화폐 파생 상품 플랫폼 비트겟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의 거래 복제 트레이더, 카피 트레이더 중 거의 절반은 Z세대 집단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현재 XRP의 경우는 조그만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보았을 때 XRP가 김치코인 아니냐라는 조롱 섞인 이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꼭 XRP뿐만 아니라 크립토 마켓 전체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지난 약식 판결 이후 급등했던 XRP의 가격분 대부분을 반납하였지만 그럼에도 XRP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XRP의 실질적인 유틸리티적인 측면 이제 확장의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보다 이제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41포인트 기록하였습니다. 이 지수의 경우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너무 모든 걸 아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유튜브가 없으면 몰랐을 전 세계 경제 상황이나 문화 차이 같은 지식들이 요즘은 정말 넘쳐납니다. 처음에는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은 정보들도 넘쳐나죠.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터키 같이 자국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인 국가들의 이야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저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견디는 건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경제 일타였던 중국이 이렇게 맥없이 흔들릴 줄은 또한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달 이 8월 코인마켓의 상황은 썩 좋지 못합니다. 내내 30K에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던 비트코인이 결국엔 25K까지 하락하면서 단기간에 5,000불이나 빠졌었습니다. 이제 물론 알트코인 사정은 더 안 좋습니다. 늘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 이상으로 알트코인은 빠져버립니다. 이 비트코인이 언젠가 다시 오르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맞은 하락이 아프고 언제 올지 모를 상승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도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보 투자자는 2021년에 코인에 입문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1만 불 아래까지 하락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전망을 대하는 투자자의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얼마든지 등락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되 비트코인은 가격의 근거가 빈약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막대하게 발생하는 비트코인 채굴 비용을 근거로 들지만 채굴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제롬 파월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롬 파월은 모든 자산이 현재 상황에서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꿈틀대는 인플레이션의 싹을 완전히 잡아서 2%대
때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입니다. 이 제롬 파월이 자산 시장을 풀어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올해 내내 전문가들은 FOMC가 열릴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거라 말했지만 그 모든 말들은 파월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지금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기간이 언제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적어도 제롬 파월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시기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파월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는 시기가 지속될 때 시장에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댈 것이고 그런 일은 모두에게 인플레이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 고금리에도 미국은 역대 최대 정부 예산으로 매년 규모를 불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기존 자산과 현금을 들고 있는 개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제도권밖에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HSBC에 따르면 2030년 크립토커런시는 전 세계 부의 10%를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크립토커런시 투자의 초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